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코스 유형별 영어부 독해 이호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17강 단락 속의 문장 넣기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16강에서는 글의 흐름을 잘 보고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 배워봤잖아요. 오늘 17강에서 배우는 것도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조금 비슷한데요. 이번 문제 유형에서는 문장이 따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을 잘 보시고 글의 단락 속에 어느 부분에 넣는 것이 좋을지 찾아내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단락 속의 문장 넣기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Alright then, here we go! 네, 단락 속의 문장 넣기. 자, 교재 102쪽 보도록 할까요? 교재 102쪽에 문제 나와 있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단락 속의 문장 넣기 문제 유형 바로 나와 있죠? 자, 우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3가지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요. 주어진 문장에 나온 내용어가 등장하는 곳을 찾는다인데요. 선생님, 내용어가 뭐죠?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내용어 쉽습니다.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우리 영어에서 보면 어떤 기능만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치사 같은 거, to, from, of 이런 것들은 기능어라고 부르고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그 밖의 것들을, 단어들을 내용어라고 부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팁. 주어진 문장의 연결사, 대명사, 그리고 지시어 등에 대한 연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들은 연결사, 연결하는 말들, 그리고 대명사, 지시어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지문에서 논리적인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전개가 갑작스러운 곳을 찾는다예요. 자, 이번 문장에서는 단락 속의 문장에 어떤 문장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읽다 보면 뭔가 전개가 좀 이상한데 라고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팁 기억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문부터 읽고 해석해 볼까요? People brush their hair every morning. 자, 사람들은요, brush, 빗질을 하다라는 뜻이죠. 자, 빗질을 합니다. 그들의 머리를 빗는데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얼마 만에 보는 쉬운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사람들은 머리 빗질을 하죠. But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 brush you use? 그러나 자, have you ever 하고 과거분사 pp 나오면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무엇 한 적 있으세요? 경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뭐에 대해서? The brush. you use 했으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경험 물어보고 있죠. Is it the right one for you? 자,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올바른 것인가요? 그것이 당신에게 적절한 건가요? To find the perfect brush for your hair, check the bristles of a brush. 자, to find the perfect brush for your hair까지 우리 쉼표에서 끊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우리 투부정사가 앞에 문장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정말 중요하고 유용한 직독직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문장 앞에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 시작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컴마 찍혀 있으면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고 부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눈치를 채고 투부정사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쓰이겠구나.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뭐죠? 바로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투부정사 이렇게 투동사원형으로 문장 시작할 때 대부분은요.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컴마 찍히는 것까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적용해 보면 찾기 위해서 무엇을? A perfect brush for your hair. 당신의 머리를 위한 완벽한 빗을 찾기 위해서는요. Check the bristles of a brush. 자, 확인해 보세요. 빗의 bristle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자, bristle이 뭘까요? bristle 하면 빗이나 아니면 칫솔의 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bristle, 솔이에요, 솔. 자,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The bristles are the short and thin thread-like material fixed on at the end of a brush. 자, bristle, 솔은요. 자, 짧고 얇은, 그리고 또 있어요. thread 하면 실과 바늘 할 때 그 실이에요. 실과 같은 material, 재질입니다. 자, 뭐냐면 fixed 하면 고정이 되어 있는 이란 뜻이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At the end of a brush. 아하, 빗 끝에 고정이 되어 있는 짧고 얇고 그리고 실과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계속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면 A number of bristle patterns are available for different purposes. 자, a number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에요. A number of, a lot of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많은 솔 패턴은요. are available,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뭐에 가능하냐면 for different purposes, 다양한 다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이 있다. 많은 패턴이, 솔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or daily use, choose long, widely spaced bristles and avoid metal bristles that do not have rubber tips.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역시 for daily use, 여기서도 우리 아까 전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처럼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는데, 자, for 하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의 전치사죠. 근데 for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명사 혹은 명사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무엇을 위해서를 나타내는 구문이라는 거 직독직해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for 나오고 명사나 명사구 나오면 무엇을 위해라고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aily use, daily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그리고 use는 사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요. choose, 고르세요. long, widely spaced bristles까지 끊어볼까요? 길고, wide는 넓은 이란 뜻인데 ly 붙었으니까 넓게 라고 해석합시다. 넓게 spaced. 자, 우리 스페이스는 다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컴퓨터 키보드판에도 스페이스바라고 나오잖아요. 스페이스바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띄어쓰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스페이스는 그래서 명사로 공간 아니면 간격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마법처럼 D를 붙이면 뜻이 살짝 바뀝니다. 형용사로 간격을 둔 이란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적용을 해볼까요? 넓게 간격을 둔 솔들을 고르세요 라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and 그리고 avoid. 자, avoid가 뭡니까? 피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피하세요. 뭘 피하라고 하냐면 metal bristles. 금속으로 된 솔은 피하세요. that do not have rubber tips. 자, 우리 이렇게 that절 관계대명사절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정말 유용한 직독직해법이라고 했어요. 어떤 이란 말 넣자고 했잖아요. 금속 솔을 피하세요. 근데 어떤 금속 솔이냐면 do not have rubber tips. 고무 팁, 고무 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고무로 된 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금속 솔은 피하도록 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즉,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뭔가 길고 간격이 넓게 되어 있는 솔을 고르고 대신에 고무 팁이 없는 금속 솔은 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금속 솔은 피하라고 할까요? 궁금하죠?
To keep this from happening, choose smooth and round bristles. 자, to keep this from happening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컴마 찍히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시다. 자, 이것이요.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선생님,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서 선생님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keep 하고 무엇 from ing를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이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꼭 메모하고 넘어갑시다. keep 무엇 그리고 from happening, from ing 보통 많이 나오는데 keep 누구누구 from 하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Choose smooth and round bristles. 자, 고르세요. 부드럽고 둥근 소를 고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아니 무엇이 일어난다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까 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전개가 갑작스러운 부분 찾자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은 독해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ill be kind to your hair. 자, 그것들은요, 당신의 머리에 자, be kind, 친절할 것입니다. 자, 그런 소울들이 당신의 머리에 친절하다라는 것은 자극을 주지 않고 좋다라는 거죠. One of the ways to check their smoothness is to press the brush into the palm of your hand. 자, one of 하면은 무엇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the ways는요, 방법이죠. 자, 그 방법들 중에 하나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또 이렇게 두부정사로 연결하면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to check their smoothness까지 끊어볼게요. 그것들의 부드러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요? 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단어 표현으로 smooth라는 거 계속 나왔었죠? smooth, 부드러운 이라는 형용사인데 신기하게 또 이렇게 this라는 말을 붙이면 명사가 돼버려요. 여기서 같이 알아두세요. 형용사에 this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용사 부드러우니 this 붙여서 명사로 부드러움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단어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져요. 자, 그래서 그것들의 부드러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is to press. 자, press는 누르다라는 뜻이죠. 누르는 거래요. The brush, 그 빗을 어디로 누르는 거냐면 into the palm. palm은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당신 손의 손바닥으로 빗을 누르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is to가 왠지 어색해 보여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동사 나오고 to 부정사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is to 부정사. 이럴 때 우리 to 부정사가 is의 보어 역할을 한다. 명사적인 용법이다 라는 거를 to 부정사 배울 때 그래머 시간에 배우는데 일단 우리 이렇게 독해할 때는 그런 문법적인 거 생각하면 독해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독직해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두부정사, 투동사원형이 나오면 무엇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명사적 용법, 보어 역할 이런 거 생각하면 독해에 방해가 되니까 비동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들의 빗의 부드러움 확인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 손바닥에 빗을 눌러보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독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독해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어떤 문장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까요? 문장 읽어볼까요? These can scratch your skin under the hair.
이것들은 자, scratch는 긁다라는 뜻이죠. 긁을 수 있습니다. Your skin, 당신의 피부를 긁을 수 있는데 그 피부가 어디에 있대요? Under the hair, 머리 밑에 있는 피부를 긁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주어졌네요. 자,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죠? 우리 세 가지 팁에 따라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 팁은 주어진 문장에서 내용어를 찾자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그죠? 어떤 것들이 머리 밑에 있는 피부를 긁는구나. 피부를 긁는 것 자체가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팁에서 이야기했던 연결사 찾아보고 대명사 지시어 찾자라고 했는데 우리 주어진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바로 these잖아요. these는 이러한 것들이란 뜻으로 지시대명사고요. 게다가 복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these 지시대명사가 나오고 머리 밑에 있는 피부를 긁어내는 내용. 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 어떤 빛을 고르면 좋을지 부드러운 빛을 고르세요. 아니면 이런 빛을 피하세요. 라고 했던 내용 생각나세요? 일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어떤 빛을 고르면 좋고 어떤 빛을 피하는 것이 좋고 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머리 밑에 있는 피부를 긁는 거는 피해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떤 빛을 피하라고 했지? 그 피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글을 읽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일상적인 사용 위해서 길고 간격이 넓게 되어 있는 솔을 고르세요. choos였죠? 그리고 피하세요. 금속 솔들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 끝이 고무로 되어 있지 않은 금속 솔은 피하세요 라고 나오니까 왠지 이 금속 솔이 머리 밑에 있는 피부를 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these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se는 이러한 것들이란 뜻인데 만약에 4번에 들어가게 되면 these가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될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metal bristles, 금속 솔들을 these라는 지시대명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To keep this from happening. 여기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this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라고 아까 전에 우리 고개를 갸우뚱했잖아요. 주어진 문장에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머리 밑에 있는 스킨, 피부를 긁어낸다, 긁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4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금속솔들이 머리 밑에 있는 스킨, 피부를 긁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요. 부드럽고 둥근 솔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글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우리가 볼 것도 없이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정답을 찾은 것처럼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시사, 연결사 이런 것들 보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봤을 때 앞뒤가 어떻게 잘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2번.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시오.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What are the two conditions of a good brush you can use every day? 자, 좋은 브러쉬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이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빗의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얘기 나오고 있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Choose long, widely spaced bristles 라고 나왔으니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정답 써보면 A brush which has 아까처럼 long, widely spaced bristles or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무엇을 고르라고 했죠? 부드럽고 둥근 솔 고르라고 했죠? Smooth
and round bristles라고 써주면 자 1번, 2번까지 정답 완벽하게 찾을 수 있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단락 속에 문장 넣기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자, 여기서는 1, 2, 3, 4, 5번에 다 이렇게 문장을 넣어본다기보다는 주어진 문장을 잘 분석하시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들이 어떤 부분과 글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잘 파악하시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숨을 돌리고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숨은 그림 찾기 Hidden Picture Games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게임 룰은 알고 있죠? 그림이 조금씩 나타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지 영어 단어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Alright then, let's start. 네, 오늘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elbow, 팔꿈치란 뜻인데요. 자, 우리 이 친구들의 어디에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선생님을 사진 찍으려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팔꿈치에 이렇게 동그라미 화살표가 되어 있죠? 팔꿈치로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다들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elbow라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게임도 맞춰봤으니 다음 단락 속의 문장 넣기 독해 연습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교재 105쪽 볼게요. 교재 105쪽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번. 글의 흐름으로 모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네,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장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찾아내는 단락 속의 문장 넣기 문제 유형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네,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내용어라고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주어진 문장을 잘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팁에서 있었던 것처럼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과 잘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팁 그대로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요. 먼저 지문 독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According to some historians, the oldest standard of measurement of mass that can be traced is the bega, a unit of mass invented in Egypt in 7000 to 8000 BC. 아이고, 문장이 굉장히 긴데 일단 천천히 가봅니다. According to 하면 무엇에 따르면 이란 뜻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쵸? 무엇에 따르면 즉 몇몇 historians 우리 history 하면은 역사란 뜻이잖아요. history는 역사, 과목할 때 역사란 뜻인데 historians 하면 역사가란 뜻이에요. 몇몇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The oldest standard까지 볼까요? 가장 오래된 standard 우리 알고 있는 단어죠? 가장 오래된 기준이요. 표준이요. measurement. 자, 우리 measure 하는 단어. 동사로 측정하다라는 뜻의 measure에다가요. mont를 붙여서 명사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측정하다는 measure이고요. measurement 하면 명사로 측정이란 뜻입니다. 같이 메모할게요. 자, 어떤 측정을 말하냐면 of mass. 자, mass라는 단어도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는데 mass는 어떤 덩어리라는 뜻도 있고 질량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질량, 측정의 가장 오래된 기준이요 라고 하면 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That can be traced까지 끊고 연결해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can be traced. 우리 trace 하면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ed 붙여서 추적이 될 수 있는 이라고 수동형으로 의미 해석해 줘야겠네요. 즉 추적, 될 수 있는
질량 측정의 가장 오래된 기준, 표준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The 배가, 배가라는 거래요. 근데 그 배가가 뭐냐면 컴마 찍고 이 배가를 또 설명하네요. A unit of mass invented in Egypt. 까지 하고 숨 골라볼까요? 단위인데요. 어떤 단위? 아, 질량의 단위래요. 근데 그 질량의 단위가 어디에서? invented, 발명이 된. 어디에서? in Egypt. 이집트에서 발명이 된 질량의 단위가 바로 베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in 7,000 to 8,000 BC라고 하는 걸 보니 이제 시기도 나옵니다. 기원전 7,000년에서 8,000년 정도에 이집트에서 발명이 된 질량 단위인 베가가 바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질량 측정의 가장 오래된 기준입니다. 라고 어떤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It is believed that the weights were probably grains used with a scale in trading. 자, it is believed that까지 하고 우리 직독직결을 하나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이 믿겨진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It is believed that 하면 보통 that 이하가 가주어로 무엇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무엇으로 믿겨진다, 여겨진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즉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뭐가 여겨질까요? weight 하면 우리 무게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무게를 다는 무게추라는 뜻이에요. 무게추들이요. 아마도 grain, 곡식들이었을 거다라고 믿겨진대요. 근데 used with the scale까지 연결을 해보면 그것들이 바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with a scale. scale은 저울이라는 뜻이죠. 저울에 같이 사용이 된 in trading. trade라는 말 알죠? 거래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저울과 함께 쓰인 그 무게추들이 아마도 곡식들이었을 거다라고 믿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On the other hand, a cubit, one of the early length measurements, was originally based on the body parts of the king. 자, on the other hand,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On the other hand, 다른 손이란 뜻이 아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뜻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a cubit. 자, 큐빗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컴마 찍고 큐빗이 뭔지 또 설명을 해줍니다. One of the early length measurements까지. 자, 큐빗이 뭔지 나오는데, 자, 무엇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초기, length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 측정의 하나인, 초기에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큐빗이요. was originally, 원래는 based on, 우리 based on도 배웠죠? 무엇에 근거하다, 기본이 된다라는 뜻으로 배웠는데 기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에 기본이 되었을까요? The body parts of the king. 그 왕의 몸, 신체 부분의 기본을 했다는 것이 원래는 바로 이 큐빗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이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큐빗이었고, 자, 그것이 바로 왕의 신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The word came from the Latin cubitum, meaning elbow, because it represented the length from a man's elbow to the tip of his middle finger. 자, 그 단어는요. 어떤 단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단어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큐빗이죠. 단어는 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the Latin, 라틴어에서 왔대요. 큐비텀이라고 하는 걸 라틴어에서부터 왔는데요. 자, meaning 어떤 의미가 있냐면 elbow, 우리 아까 전에 했던 팔꿈치라는 게 나오죠. 자, elbow, 팔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큐비텀에서 그 단어가 왔습니다. 그 단어로 하면 큐빗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요. it represented, 그것은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나타냈냐면 the length, 길이를 나타냈대요.
from a man's elbow. 우리 from A to B라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to the tip of his middle finger. 그의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즉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의 elbow,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나타내는 그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게 큐비텀이 elbow, 팔꿈치라는 뜻이었구나 라고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This often became even serious when trading with overseas merchants whose body sizes were usually different from Egyptians. 자, 근데 이것이 종종 became even serious, 심지어 더 심각해졌대요. 갑자기 왜 뭐가 심각해졌다는 걸까요? 우리 아까 큐빗이 뭔지, 큐빗은 큐비텀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큐비텀이라는 라틴어는 팔꿈치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팔꿈치가 길이 단위지? 라고 봤더니 옛날에는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 길이가 바로 길이 측정하는 단위였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심각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When trading with overseas merchants. 언제 심각해졌냐면요. 무역 거래를 할 때 누구와 함께 해외 상인들과 무역 거래를 할 때 이것이 심각해졌대요. 자, 왠지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겠습니다. Whose body sizes. 자, 근데 그 상인들의 신체 사이즈가요. usually different. 보통 달랐다라는 거죠. 자, 누구와 달랐을까요? 바로 Egyptian. 이집트 사람과 해외 상인들은 보통 신체 사이즈가 달라서 이집트 사람들이 한 큐비트 주세요. 예를 들어 1000을 무역 거래 한다면 한 큐비트 주세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돼서 이렇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신체 사이즈가 다른 상인들은 다른 큐빗의 개념으로 다른 사이즈의 1000을 주고 했겠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 the cubit was standardized in a royal master cubit and made of 52 cm long black marble stick.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later 나오죠? 나중에 큐빗은 standardize,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standard 하면 표준, 기준이란 뜻이었고 standardize 하면은 기준화가 되는, 표준화되는 이란 뜻이었는데 비동사랑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비동사 standardize 하면 동사 수동태로 표준화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큐빗이라는 게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시제니까 in a royal, 자, 왕실의 master cubit, 자, 왕의 장인 큐빗으로 표준화가 되었고요. made of, 만들어졌대요. 뭐로 만들어졌냐면 52cm 길이의 까만색 marble, 대리석 스틱, 막대기로 만들어졌다. 자, 52cm 정도의 이렇게 되는 까만색 대리석 막대기로 만들 다음에 이게 바로 큐빗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 상인들과 무역 거래를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옛날에는 질량기를 이렇게 쟀고 또 길이는 이렇게 쟀었구나 라는 내용의 우리 지문 돕게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장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한번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이 뭐였어요? 문제 1번이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어진 문장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거 찾자라고 했잖아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However, the problem was the exact length of a cubit varied from person to person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문장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찾자고 했는데 however는 글의 흐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라고 연결을 하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the problem, 문제는요, was the exact length, 정확한 길이였다는 겁니다. of a cubit, 큐빗의 정확한 길이가 문제가 되었다.
varied from person to person. varied 하면은 달라지다라는 뜻인데 from person to person 하면 사람으로부터 사람까지, 즉 사람마다 한 큐빗의 정확한 길이라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 the problem, 문제였다라고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문장에서 이 주어진 문장에서의 내용은요. 바로 큐빗에 대한 문제점, the problem이 주로한 내용이겠고요. 우리 아까 찾았습니다.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찾자고 했는데 however가 우리 핵심 포인트가 되는 연결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큐빗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큐빗의 문제점이 나오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단 큐빗이 언급되는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On the other hand, a cubit. 자, 한편 큐빗은요. 자, 초기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던 큐빗은 하고 소개를 했죠. 원래는 king, 왕의 신체 부분을 가지고 기본으로 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그 단어 자체는 큐비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고요. 큐비텀은 뭐 팔꿈치를 뜻해요. 왜냐하면 큐빗이라는 말 자체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바로 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큐빗에 관한 문제점 나오나요? 문제점 언급되고 있지 않죠? 자, 그럼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글 바로 뒷부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이 종종 심각해졌습니다. 해외 상인과 무역할 때 이것이 심각해졌어요. 라고 나오는 부분.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아, 이집트 사람들이랑 해외 상인들이랑 거래를 할 때 신체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사이즈도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고 앞부분에서는 큐빗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부분과 문제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의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주어진 문장을 적절하게 넣는 곳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 그러나 자, 문제는요. 바로 이 신체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해외에서 거래를 할 때 더 심각해졌어요. 라고 하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1번 문장 답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따라 나오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2번. 윗글의 제목을 완성할 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제목을 찾아 쓰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제목 찾을 때에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메인 아이디어, 주제를 포괄해야 한다라고 했죠. 지금 이 해당 지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길이는 어떻게 쟀고 질량은 어떻게 쟀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 우리 In early history, 초기 역사에 있어서 질량과 길이를 측정했던 것들의 기원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The origins of measurement of mass and 길이, length in early history라고 하면은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중간에 알려드린 직독직해법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e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You and I, we're like diamonds in the sky.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단락 속에 문장 넣기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3가지 팁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팁은 뭐였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장 잘 보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찾자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주어진 문장의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같은 거 this, that, this 아니면 however, so, therefore 이런 연결하는 말들에 주목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팁은 지문에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개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그곳을 찾아보면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팁 기억하면 우리 오늘 배웠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18강 앞뒤 문단 추측하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good job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